반갑습니다. 날이 또 갑자기 지금 날이 많이 추워졌구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정월 음력으로 지금 대보름이 지금 지난 지가 상당히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같으면은 저희들 어릴 때는요, 사실 정월달, 이제 음력 정월달 한 달 동안은 사실 노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맨 윷놀이나 하고 그렇게 이제 좀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기후가 지금 변화가 심해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처음에 영하 6, 7도 막 나가고 좀 이렇게 지금 날이 또 이제 변화가 지금 막 다가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뒤에 제가 이제 좀 그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이제 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불지품을 이제 끝내고, 오늘은 이제 천도품으로 오늘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천도품은요,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제 불지품을 공부했지만도, 이제 천도품은 또 다른 내역으로, 제가 이제 대종경 강의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내용대로 보면은요, 참 불지에 올라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모두 불지에 오른 사람이 세 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천도품은 또 다른 이제 근데 이 천도라고 하는 것은, 천자는 옮길 천자거든요. 옮길 천. 그리고 이제 제도할 도, 천도, 그렇게 제도한다. 그래서 옮겨서 제도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천도라는 의미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도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도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살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금 산다는 것은 현재 아닙니까? 현재고. 그래서 이제 이 천도는요, 3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방법과 내역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천도품에서 쭉 이제 말씀을 아마 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도품을 공부를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만도 지금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결과로 나에게 이런 형상이 나한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생활 속에서 느끼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제 쭉 설파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의 내용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도품 1장은 이제 대의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생과 사를 이제 크게 아는 이유,
생과 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제 해결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아주 그 강령과 그 내용들을 아주 그 요약해서 이렇게 그 천도품 이제 1장에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지각이 열린 사람하고 범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범상한 사람. 범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이죠.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지금 사는 것에 이게 이제 중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 그것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중심을 두고 산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사는 것에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뭐 대체로 다 그러죠. 뭐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사람 사는 어떤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대체로 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뭐 지금 어떻게 사는가 오늘 뭐 우리가 또 그러면 내일 다가오면 내일 어떻게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을 그냥 이제 범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시는데 이런 그 범상한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죠. 이 장에서요. 그러니까 뭐 지각이 열린 사람. 지각이 열린 사람. 그래서 이제 지각이라고 이 말은 이제 자기가 그 깨쳐갖고 아는 거 아닙니까? 지각은요. 깨쳐 안다. 이거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문으로는 지각을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쳐 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상한 사람하고 지각이 열린 사람하고를 이걸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장에서요. 비교를 해요. 그래서 범상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매여 갖고 살아요. 대체 그러죠? 우리가 사는 사람들 어떤 사는 모습 보면 그냥 자기가 지금 사는데 그거가 매여 갖고 지금 살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도 이제 지각이 열린 사람은 지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지금 나의 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여유 있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이렇게 사는 내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나의 삶이 이것이 이제 갈 것인가. 이거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깨달은 사람은 그걸 이제 알게 되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사는데 거기에 매여갖고 얽매여서 살지,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갖고 살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실은 이 잘 산다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범상한 사람이요.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사는 건 중심으로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뭔가 하면요. 세상이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단순 사회가 아니죠? 아니죠? 과거에는 단순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과거는 단순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단순 사회가 지향하는 어떤 그 도덕적 관념, 윤리,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를 따라서 살면은 되는 것이 됐거든요. 됐는데 지금은요, 세상이 탁 열려버렸잖아요. 열려버려갖고 이 사람 하는 거, 저 사람 하는 거 우리가 전부 다 접하고 안 삽니까? 특히나 매스컴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죠? 엄청나게 변화시켜 놨거든요. 그래갖고요, 지금은 그 열린 세상이거든요. 이 열린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서로가 공유해요. 그러죠? 공유하고 안 삽니까? 어제 모두 가만히 비밀로 한번 됩니까? 가만히 비밀로. 아이고, 참, 그런 게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삶은요. 지금요, 비밀이 없다니까요. 다 알려지잖아요. 지금 뭐 아까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인 그 얘기들, 이런 것들도 예전에 같으면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버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응해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린 사회는 뭔가 뭐 복합적인 사회예요. 사회 자체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사회는요, 가치가요, 가치관, 이것이요, 아주 다양해요. 가치관이 다양해요. 이 가치관이 다양하다 이 말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단순 사회에서는요, 이 가치관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그 가치관에 따라갖고 살면은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가치관이 혼재하거든요. 이 다양하다 하면 혼재한다. 섞여 있어요. 막 이것이요. 이기 때문에 어느 그 가치를 따라가야지 될 것인가. 저 아까 우리 그거 하기 전에 관장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광주에서 어떤 광주 금남로 사회적 문제가 됐죠. 문제. 그러면 그것들이 말입니다요. 보세요. 그리고요, 하나의 어떤 사건을 두고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힘을 합해주고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고 살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지금 시대에는 말이죠, 잘 사는 것 자체가 대단히 복잡한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내 가치로 삼아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이죠, 확정해갖고 살아가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잘 산다는 것도 말이죠, 이제 범상한 사람이 지금 잘 사는 것도 이것도 말이죠,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만도 여기에서 이제 이 천도품 2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이 지각이 열린 사람은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이 내가 지금 잘 사는 지금의 나의 삶이 말이죠, 다음에 어떻게 이게 변화로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건 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여기서 뭐란 말인가 하면 지각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적 상황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제 이 잘 산다는 것이 대단히 이제 복잡한데.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불식품 할 때 했나요? 박람회 얘기했죠? 예. 박람회. 예. 자, 우리가 말이죠. 세상 박람회 구경하기가 어째 쉽습니까? 세상 박람회, 세상에는 지금 박람회장이죠? 박람회장이 열렸죠? 열려있죠, 지금요. 계속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박람회는요. 그거를 우리가 구경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이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옛 성인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필야 정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바른 이름이어야 한다. 바른 이름, 바른 이름. 정명은요, 바를 정자가 바른 이름이죠. 어째 새로 오신 교수님 정명 잘 챙깁니까? 뭔 말씀인지. 자, 정명. 이게 바른 이름이거든요. 정명을요. 자, 이게 이제 이 정명을 챙기기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복합적인 사회고 대단히 다양하고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다 그랬죠? 혼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 전에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궁군, 신신, 부부, 자자. 그 말 한번 했죠? 다 잊었으니까 다시 또 이제 제가. 이게 뭡니까? 그렇죠. 다오라. 다오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는 거예요.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복합적인 현상 얼마나 많습니까? 수두룩하죠? 그래서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죠. 그리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다 이게 다 아버지는 아버지다. 아니요. 지금 이제 한 개인으로서 사는데, 저는 참 세상 편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 다 아들이죠. 그런가요? 또 호타님은 또 한 발은 더 나가네. 그렇죠. 제 아들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 잘 합시다. 제가 아버지 노릇 잘할게요. 그렇구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에다고 아들은 아들 다오라. 이 답게 사는 것,
이 답게 사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정명이에요. 이름을 바르게 하는 거 맞죠? 정명 아닙니까? 딱 좀. 제대로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기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뭔 직책을 하나 가지면은요, 그 직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직책을 수행해야 될 일이 반드시 수반하죠? 직책을 하나 가지면은요, 반드시 거기에 뭔가 하면 그 사람답게 해야 될 일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다니는 그 일을 제대로 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따라다니는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시끄러워지죠. 근데 이제 사실은요, 이것도요, 이런 생각도요, 이것도 과거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사실은요. 과거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임금 따로 있고 신하 따로 있습니까? 다 임금 탓이네. 아, 다 임금 탓이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완전히 종족 구조의 위계 질서에서 한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그게 공자님은요, 사실은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제시해 주님의 공자님 아닙니까? 그러면 공자님은 이게 위계 질서의 조직 속에서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했는데, 지금은요, 이것까지도 다 뭔가면요, 뒤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뭐라 그러면 과거 시대를 뭔가면요, 수직 구조 그랬어요. 수직 구조가 뭡니까? 예, 상하 관계. 상하 관계. 그래서 과거 시대는 수직 구조의 사회였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수평. 예, 수평. 수평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누워버렸어요, 이제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초역전의 시대. 얘기했죠? 지금은 초역전이에요. 자식보다도, 아니, 아버지보다도, 부모보다도 자식이 똑똑하고, 사원보다도, 아니, 사장보다도 사원이 똑똑하고, 이런 시대로 지금 초역전의 시대라고 한 것입니까? 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관장님, 이제 휴대폰 지금 최신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지금 많은 최신식의 휴대폰에서의 그 역량을, 그거를 말이죠. 그 사용,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요, 다 알아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내 품의 일도 아니야. 그래서 이 수평구조의 사회에서 여기서도 이게 뭔가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명은요, 수직구조 사회 속에서 해야 될 다음의 역할만이 아니라, 다음의 역할만이 아니라 수평구조 속에서도 자기다움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죠? 이 수평구조 사회 속에서도 말이죠, 자기다움을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대로 지켜나가는 이런 것이 말이죠, 바로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장을 여기서 이제 이 정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명이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정명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요,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세상이 제가 지금 자꾸 변한다 그랬죠?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 계속 변하죠? 세상이 계속 변하면은 그 변하는 질서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변화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들께서 밝혀주신 그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말이죠. 우리 정산 스승님께서는 그 개송을 뭐로 말씀해 주시죠? 개송. 예, 삼동윤리. 예. 그렇죠.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격사업. 이게 삼동윤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과거 시대의 윤리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윤리는 과거 시대의 윤리만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요. 그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하면 과거 시대의 윤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상하관계 윤리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죠? 그게 수직구조라는 거였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윤리가? 수평이죠? 그러니까는요, 인간 대 인간의 윤리를 도리를 밝힌 것이 윤리 아닙니까? 윤리 그러면은요, 이 윤리 도덕 그러면요, 이게 인간에만 한정됐어요. 인간에만 한정됐다, 이 말이죠. 근데 삼동윤리는 어떻습니까? 예? 인간 대 만물. 그래서요, 이것도 모든 것이 만물과 이것도 다 윤리예요. 인간 대 인간의 윤리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윤리가 이렇게 지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바뀐 것에서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덕목이 바로 뭔가 하면요.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 그럴 거거든요. 일체의 모든 인간 대 만물 간의 관계. 지금요,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 사은사상도 사실은 은사상도 인간 대 만물의 관계죠? 인간 대 인간의 관계만 밝힌 거 아니잖아요. 은사상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자, 이것이 말이죠. 전부 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인간이 만물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윤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지금 그 내용을 확실하게 밝혀주신 것이 삼동윤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이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그 글 내용이 뭔가 하면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어째 봄 좀 기다립니까? 봄을 기다리는 마음. 봄을 기다리는 마음. 아이고, 봄이 오기가 힘드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게 어제 저녁에,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갖고 보니까요.
영하 뭐 7, 8도 이렇게 나가더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지금 봄이 지금 오기 싫은 모양이에요. 막바지. 막바지예요. 마지막 달. 막바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봄을 기다리는 이제 마음이 이제 이라는 글을 제가 이제 하나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면요. 이제 몇 가지로 이 지금 우리가 먹는 게 있는데 이제 첫째는 이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이제 베푸는 마음. 어째 베푸는 마음 좀 가지고 있습니까? 어째요? 장단이 어째요? 베푸는 마음? 하려고 노력하죠? 다 우리가 이제 베푸는 마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베푸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좋아하죠. 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베푸는 것보다도 받는 것을 좋아. 저도 그래요, 사실은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요. 제가 이제 누가 뭐 좀 안 갖고 오나. 이런 막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봄을 기다리는 마음, 첫째는 말이죠. 베푸는 마음을 우리가 이걸 자꾸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그러지 않기 때문에 봄이 말이죠. 이렇게 오기가 힘들은구만요. 정말로 힘드는 모양이에요. 요새 지금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봄이 힘들어요. 오기가 힘들어요. 자, 베푸는 마음. 첫째가 제 베푸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몸을 잘 단속하고 품위를 지켜야 돼요. 사람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사람의 품위. 이게 뭔가 하면 사람다운 품위. 사람다운 품위를 지키라. 아까 제가 정명 얘기했죠? 이게 정명하고 다 통합니다요.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자기 몸을 잘 단속하고 사람다운 품위를 지켜야 돼요. 지금 말이죠. 왜 봄이 안 오는가 하면요. 사람이 저질러 놓은 재앙 아닙니까? 인간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뭐니까 이게 참 품위를 지켜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사람다움의 품위를 스스로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내심. 좀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인내심이 없이 말이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죠. 아이고, 참말로.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인내심을 말이죠. 우리는 다 사장시켜버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말이죠. 봄이 오기가 이렇게 힘드는 거 봐요. 봄이 왜 오기가 힘드냐? 인간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 욕망을 스스로가 조절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봄은 오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갑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인내심을 하면 네 번째는요. 이제 이건 끊임없는 노력. 이게 필요해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지만이 봄이 봄답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참 이 다섯 번째 이 멈추는 마음. 하고 싶을 때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그 한없는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뭔가 하면 딱 멈추라. 이 멈출 때 말이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봄이 제대로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멈추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오기가 힘든 것 같구나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명이요. 이 바로 이런 전체적인 내용 이것을 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말이죠. 사회적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아까 그 필야 정명이라 그랬죠.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것을 발언하는 사람다운 마음. 이거를 챙겨야 된대. 이걸 챙기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이런 다섯 가지 내용의 공부가 수반돼야지만이 그 사람다운 우리의 그 사람다움을 우리가 지켜 나갈 수가 이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 강조를 지금 하지만도요. 이제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것은요. 현재를 잘 사는 것이죠. 현재를 잘 사는데 그러면 현재를 잘 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지금 수반돼야 되는가 하면요. 과거의 것을 소환해 가지고 과거의 것을 소환해요. 소환한단 말은 뭔 말입니까? 불러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불러와요. 와가지고 지금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금에 적용시킨다. 과거의 것을 소환해 갖고 와서 지금에 적용시켜야 된다. 자, 그 실예를 제가 이제 하나 들게요. 지금 저도 이제 사실은 이 글을 읽기 전에는요, 이제 이 청자, 도자기 중에 청자 있죠? 청자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백자가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뭡니까? 청자. 조선조. 이제, 그래서 고려는 왜 청자가 유명합니까? 자,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 그러면은 조선조에 와서는 청자가 뭐로 바뀌었죠? 백자로 바뀌었죠? 백자는 뭔가 하면 유교 문화예요. 이거 알았어요? 이렇게 말이죠. 인간들의 생각이 불교의 바탕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유교의 바탕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자기의 형태가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멋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청자, 이거 이제 이 백자, 이제 백자는 이거는 불교고요. 이건 유교예요. 이거 선비들이 백자를 좋아했다면 선비. 불교는 이제 근데 유홍준 씨라고 있죠. 내가 전에 얘기했죠. 유홍준 씨의 그 첫거리 책이 뭡니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 제가 전에 얘기했죠. 또 두 번째 낸 책이 하나 있어요. 또 유홍준 씨가 낸 책이 뭔 책입니까? 나의 인생 만사 답사기. 인생 만사 답사기.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것도 뭔 얘기를 했습니까? 인생 만사 답사기 얘기할 때. 김민기. 그게 뭡니까? 뒤끝. 아침 이슬. 이걸 하니까 화타님 생각나요? 익산 사람이라면서. 이제 왔다는 생각이 나는 모양이야. 아침 이슬. 그게 내가 그 아침 이슬의 노래를요 지금 한 번씩 불러보면은요 정말로 멋져요. 긴밤지 세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이렇게 안 나갑니까?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를. 참, 그 멋지잖아요. 이 지금 말이죠. 그게 내가 뭐 하다 그리 갔는가 모르겠네. 예. 나 인생 만사 답사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또 이제 글을 하나 썼더라니까요. 유홍준 씨가 글을 썼는데 지금 말이죠. 저 서울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청자를 주제로 한 박람회가 열렸어요. 청자를 주제로 한 박람회가 국립박물관에서 열렸어요. 근데 이 청자를 주제로 한 국립박람회에 이 유홍준 씨가 가서 이제 관람을 했다 이 말이죠. 관람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의 안목과는 다르잖아요. 뭐를 딱 보면은요 그것을요 문화적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유홍준 씨가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청자를 주제로 한 박람회가 지금 국립박물관에서 열렸는데 이번에 출품된 청자는 모두가 다 어떤 청자인가 하면요 상형천자. 나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상형천자. 상형이 뭡니까? 예, 이게 코끼리상, 형상형을. 제가 전에 이제 이것을 했는데 형상 이렇게 설명했죠? 형상 했는데 이걸 거꾸로 해갖고 상형천자가 있더라니까요. 상형천자. 이제 이걸 상형천자가 있는데 이 지금 말이죠. 이제 지금 도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요. 지금 그 도예가들은요 전부 좀 도자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보기 위한 도자기를 만들어요. 보는 도자기. 근데 옛 우리 조상들이 만든 도자기는 보는 도자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쓰는 도자기, 사용하는 도자기. 사용 안 하면은 그건 도자기로서 처지도 안 했다니까요.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도자기거든요. 그러면은요, 지금 청자의 사발이죠. 사발은 어디다 씁니까? 밥그릇, 국그릇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그런 게 지금요, 저 서해 바다에 예전에 말입니다. 지금요, 부안에 가도 청자 박물관이 있대요.
그것도 보니까 전부 청자 소지로 된 황토예요, 황토. 그 다음에 저 강진. 그게 해갖고는 전부 다 왕궁에서 쓰는 도자기를 배에 실어가지고 서해로 해가지고 개성으로 보냈죠. 개성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개성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난파선 서해 바다에 가다가 침몰돼가지고 근데 여 지금 전주에 제가 한번 저 박물관을 한번 가니까요. 배에서 침몰된 것을 건져 올린 그대로를 전부 전시를 해놨어요. 오늘 강의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